안녕하세요. 월전쉽의 세상 친절한 혜성씨입니다. 지난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실 때 꼭 알고 가야 하는 꿀팁 4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집을 매매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를 쓰시죠?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부동산도 볼 수 있지만 제일 크게 피해를 보는 건 바로 나 자신일 겁니다. 중개사고의 절반 이상이 매매 계약인 걸 생각해 봤을 때 계약 시에 이것만 확실히 체크해도 중개사고 날 일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살려고 하는 집 꼼꼼히 살펴보기. 집을 보러 갔을 때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집에 훼손된 부분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보일러 상태가 어떤지, 결로나 곰팡이는 없는지 보시고 있다면 수리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간혹 집을 볼 때 곰팡이가 많이 껴있는 집을 볼 수 있는데 중개인들은 이거 사는 사람이 환기를 잘 안 시켜서 생기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난 환기 잘 시킬 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입주해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 집과 집들에 둘러싸인 집들이 곰팡이가 좀 심하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도 집의 위치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누수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천장에 물이 새는지, 창문에 물이 새는지, 과거에 샌 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매매하시기 전에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입주하시고 나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계약자가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에 계약을 하러 가시면 일단 신분증 확인을 먼저 하실 거예요. 이때 신분증을 가지고 휴대폰으로 1382를 누르시면 주민번호 진위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한번 본인 걸로 연습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예전에 사무실에서 제 걸로 직접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본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나온 거예요. 에이, 잘못 눌렀겠지 하고 또 해봤어요. 근데 또 틀리다고 나오는 거예요. 한 3번째 틀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절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혹시 누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신분증으로 해야 되는데 운전면허증으로 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382는 신분증으로만 하시고 운전면허증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이 오는 경우 말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대리인이 방문할 땐 위임장하고 본인의 인감도장, 본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서류는 없고 전화상으로 본인 확인시켜주면 안 될까요? 둘 다 안 됩니다.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진행하시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공동명의면 명의자 모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3명이 공동명의인 집을 계약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명의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대출 승인이 안 난 적이 있었어요. 결국 다른 집으로 대체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 뒤로는 확인을 거쳐서 진행합니다. 부동산 사고 중에 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대리계약을 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거든요. 부득이한 경우는 차후에라도 서류를 받고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에 꼭 기재를 해주셔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흔히들 등기부 등본이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손님이 집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 부동산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출력을 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갑구, 을구가 있는데 소유자가 누구고 융자는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토지의 별도 등기는 없는지, 이런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잘 보셔야 해요. 만약 2개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소유권은 등기부 등본을 우선해서 보시면 되고요. 면적이나 지번, 구조는 건축물 대장을 우선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 부동산이 아니라 2 부동산에서 같이 계약을 할 때는 보통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때 상대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이 매끄럽지 못해서 손님이 찝찝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이 다 끝난 후에 제가 직접 한 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드려요. 이해하고 안심하실 때까지 말이죠. 내 재산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죠. 4번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빠진 것 없이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매매 금액, 계약금, 잔금 날짜, 주민번호나 주소 같은 인적사항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특약사항에 집주인과 얘기한 중요한 사항을 적으시는 거예요. 에어컨을 두고 갈지, 장롱을 어떻게 할지, 도배는 어떻게 할지 등등 이런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시고 특약사항에 넣어주세요.
매매 같은 경우 잔금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누가 책임질 건지 계약을 하다 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잔금 당일에 집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상이 있으면 잔금 때 바로 얘기를 해야 처리될 확률이 제일 높고 제일 빠르더라고요. 부동산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매매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미리 알고 가는 거 하고 모르고 가는 거 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매매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제 영상을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요즘 유튜버들을 보니까 많이들 하길래 저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월전십 애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월전십 제갈량님께서 이기는 부동산 투자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어떻게 부동산을 시작했는지부터 투자 비법, 사례까지 밤잠 안 자고 만드신 책이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10분을 추첨해서 이기는 부동산 투자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월전십의 세상 친절한 혜성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